두 번째 세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모님, 네.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여러분 두 번째 세션은 자, 두 번째 세션은요. 코너스톤 코리아의 진주의 상무님이었습니다. 그 상무님, 네. 먼저 그 코너스톤, 네. 코너스톤을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엔 HRD라든지 네. 교육 쪽이나 인사 쪽에 있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네. 또 아닌 파트에 있는 분들은 네. 코너스톤 뭐지?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꽤 오래된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코너스톤. 네. 코너스톤 온디맨드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 네. 이제 교육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네. 교육 쪽 솔루션을 시작을 했고 지금 한 20년 정도 이제 계속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제 교육과 이제 뭐 어떤 직원 육성, 네. 진단, 평가, 채용 이렇게 인사 쪽 모듈이라든지 범위를 네. 좀 확장을 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99년도면 네. 사실 인사나 교육 쪽은 네. 훨씬 더 오래된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코너스톤이 뭔가 이렇게 99년도에 기존에 네. 뭐 70년대, 80년대 나왔던 교육 회사하고 네. 가장 다른 점은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코너스톤이. 일단은 컨텐츠 위주로 그때도 이제 학습 컨텐츠 위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온라인이었고? 네 클라우드 쪽으로 클라우드? 예. 99년도에? 네 와. 태생이 이제 피어 사스라고 하죠. 네, 야. 하는데 그렇게 그게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는 그 당시에 네. 99년도에 이런 이제 어떤 사스 그런 쪽으로 이런 걸 컨텐츠 쪽을 하셨다면 네. 창업자가 네.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분이 만든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올 여름 때쯤 그래도 이제 한국에 내방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아담 밀러라는 분이신데 네. 내방을 하셨고 네. 이제 그 기업체에서 일단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그분은 뭐 IT 쪽에 있던 분이었습니까? 예, 엔지니어 쪽 오. 출신이십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굉장히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네. 네. 자, 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전 세계 네. 500대 기업, 포춘 500 기업 중에 10% 우리 삼성전자 포함해서가 네. 지금 코너스톤에 이걸 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여기 뭐 율촌법이나 뭐 이거 한국은 네. 이게 아직 소개된 지가 많지가 않은 거죠? 오래된 게 아닌 거죠 지금요? 그렇죠. 이제 한국 때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작년, 네, 재작년 네. 한 1, 2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지금 요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또 LG전자 이렇게 했는데 네. 뭐 보니까 얼핏 보면 이제 글로벌 네. 우리나라의 글로벌 네. 기업들 네. 해외에 뭔가 이것을 뭔가 또 교육하고 하는 니즈가 있는 데들이 좀 먼저 도입을 한 것 같은데 네. 율촌 같은 경우는 이거 국내 변호사들 대상으로 한 건데 맞습니다. 굉장히 네. 다른 데하고 좀 이렇게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네. 일단 그 대표분께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IT라든지 이런 분이 관심이 많으시고, 네. 네. 일단 그래서 좋은 뭐 IT 솔루션이나 뭐 신기술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사실 뭐 법무법인도 네. 판례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공유해야 되고 네. 뭔가 새로운 요새 또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요구사항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변호사분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정보도 교류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이제 코너스톤에 뭐 그러니까 교육학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올해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이 적용이 됐고 내년도에 네.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크게는 삼성전자 파트너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하는 글로벌 파트너들. 네, 맞습니다. 네네. 글로벌 파트너 대상으로 시작을 했었고 올해 이제 오픈한 거는 전 법인의 글로벌 법인 이 내부 임직원들 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에도 이제 많은 부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차차 이제 롤아웃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제 네네.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삼성전자 정도 되면 네. 기존에 뭔가 해외 글로벌 네. 파트너라든지 글로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네. 뭔가 체계가 뭔가 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네. 그거 잘 쓰고 있었을 텐데 네. 왜 지금 와서 네. 코너스톤에 네. 이런 이제 교육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글로벌로 이제 비즈니스 확장하는 기업들은 이제 딜레마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현지화하는 것과 통합해서 중앙에서 관제하는 것과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지화를 너무 하게 되면 이제 각자 솔루션을 쓰면서 각자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되면 좋긴 한데 이제 네네. 중앙에서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중앙에서 크로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지만 또 현지화에 되어 있는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요구 사항들은 또 그쪽에는 조금씩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유연성과 네. 유연성과 어떤 비저빌리티 네. 이 두 가지를 네, 다 맞습니다.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현대자동차도 그런 거였습니까? 그런 유사한 니즈였나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미국 법인에서만 네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쪽에 어떤 파트너라든지 영업 대리점 네. 파트너 그 직원들을 교육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무님께서는 여기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들이고 네. 여기는 이제 소개 안 됐지만 이미 지금 프로젝트 검토하고 네, 네. 공공이 되는데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국내에 많은 이제 그런 기업의 담당자분들을 만나 보시니까 네. 어떤 뭐랄까 피드백이랄까 네.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기존에 있던 LMS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단순히 교육을 관리하고 약간 기록하고 스토리 이력 관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 요새는 아까도 딜로이트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리스킬링이라든지 네.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들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 기업들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를 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보시니까?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고 예. 있구나. 물론 보수적인 약간 네. 좀 전통적인 조직이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그래도 많이 좀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도 이제 밀레니얼 시대라든지 네. 젊은 직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케어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떠나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교육에 관심도 많고 본인 스스로 이제 자기 경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네. 사실 요즘 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 뭐 저희가 네. 방송이건 뭐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컨텐츠랄까? 네. 이것이 완전히 이제 개방되는 시대.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오픈되는 시대.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제 어디에 뭐가 있구나 네.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설프게 그거를 조종하려고 한다든지 주입하려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래서 사내에서도 이제 직원들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한 뭐 마일리지를 획득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 네. 회사 측에서는 보상을 해주는 약간 네네.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뭔가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네.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면 네. 더 몰입하거든요. 네. 중요한 포인트십니다. 자, 아까 김사무도 아마존 얘기하셨지만 네. 물론 이제 아마존에서는 지금 코너스톤 또 쓰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떤 쪽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류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네. 사용을 하지만 지금은 AWS나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전 법인의 직원들이 이제 아마 저희 코너스톤을 통해서 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뭔가 아까 글로벌 500대 기업의 네. 그 10%가 지금 쓰고 있고 아까 네. 보다 더 굉장히 또 많은 회사들 쓰고 있는데 여기는 뭔가 이유가 있고 네. 이 코너스톤만의 피처가 있을 텐데 네. 피처는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네. 그죠? 네네. 자, 히타치는 어떤?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아시겠지만 일본 기업이고 그룹사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그룹과 많이 유사한 구조예요. 다양한 네. 인더스트리도 있고 와, 여기가 인구가 사람도 35만 명이네요. 네, 35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원래는 다 이제 흩어져 있었거든요. 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들 통합을 하면서 이제 전 계열사의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교육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볼보. 볼보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대형 장비라든지 트럭, 자동차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파트너들 딜러들이 있거든요. 네네. 딜러들 대상으로 이제 볼보 유니버시티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 딜러들에도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딜러들에게 유료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부서라든지 이 조직에서 약간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하시고 체계를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란 게 결국 이제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네,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제 돈 버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진짜 네? 네.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유료 교육을 서비스하는 그렇죠. 거겠네요, 네. 그죠? 그리고, 네. 대학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기업 사내 대학 같은 것들이 해외는 이런 것들이 꽤 볼보 대학처럼 꽤 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에서도 현대 그 자동차에서도 기아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거기에서 딜러들을 통해서 이제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국내 보면 인재원, 뭐 네. 연수원 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념이랑 네. 유니버시티, 네. 대학이랑 명칭은 다르지만 네. 진짜 이게 기업이 만든 대학은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떤 유니크한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과금 체계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커리큘럼도 훨씬 더 예, 체계적이고. 그리고 뭐 어떤 이 서티피케이션이라든지 네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약간 대학 학교의 형태로. 예. 그럼 그걸 수강하는 사람들도 네. 뭔가 뭐 석사학위는 아니지만 뭔가 그것도 그런 것들 비슷한 것들 받아서 네. 일반 그 기업 연수원에서 4박 5일 집체 교육 받는 것보다는 훨씬 잠수도 느끼고 그것도 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하거나 뭐 제품에 대한 수리를 하거나 했을 때는 그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네. 2년 만에 뭐 갱신을 한다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OCBC뱅크 요거는 어떤 일단 어느 나라에 있는 뱅크입니까, 이거는요?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이고요. 예, 그래서 이 은행 쪽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약간 지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공유라든지 이런 분에 네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 행원들끼리의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공유하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꼭 포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네. 인포멀한 러닝을 통해서도 이제 같이 전체적인 뭐 직원들의 약간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올릴 수 있는 네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사례가 어떤 교육 쪽, 교육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또 탤런트 매니지먼트 이거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전략적 탤런트 매니지먼트라는데 이 탤런트 매니지먼트라는 건 어떤 분야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전체 직원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코너스톤에 입사를 해서 입사할 때는 이제 채용 같은 것들을 거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사를 확정 짓게 되면 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온보딩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 네네. 그런 이후에는 이제 목표도 잡고 이제 평가도 하게 되고 그러면 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인사팀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육도 받고 네. 나중에는 이제 제가 좀 관리자급이 된다면은 이제 뭐 팀장 후보군이라든지 어떤 임원에 대한 핵심 인재군에 들어가서 이제 관리도 받을 수 있고 예. 네네. 전체적인 직원의 라이프 사이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네.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그동안 이제 인사과에서도 네. 그 채용하고 네. 뭐 평가하고 뭐 네. 국가에서 뭐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 하고 기존의 방식이 하고 네. 코너스톤이 지향하는 탤런트 매니지먼트하고는 네. 사상이랄까 어떤 그런 필로소피가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은 기존에는 이제 약간 탑다운이라고 해서 탑다운으로 해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라든지 이게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뭐 인사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강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네. 코너스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뭐 전문가라든지 공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내의 전체적인 임직원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아까 김사님도 그런 코멘트 좀 하셨지만 이게 기존에는 어떤 회사의 관점에서 네. 회사를 위한 하나의 컴포넌트들, 사람을 하나의 컴포넌트, 아, 리소스를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각 개개인의 어떤 자기의 탤런트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그래야 그 사람도 식당에 일할 네. 거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각 개별 구성원의 관점 네. 그런 어떤 철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단순하게 어떤 그 피처의 차이가 아니라 네.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미적분이 들어왔어요. 네. 새로운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들어왔는데 기존 인력들은 이제 뭐 2차 방정식도 모르는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가 잘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전체적인 역량들 좀 끌어올리자라는 네네네. 그 사상에서 약간 좀 공유라든지 이런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거는 이제 사내에서 네. 기획 구성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콘텐츠를 네. 만들어서 공유하는 뭐 그런 플로우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그러면 좋은 것들은 공유하고 그래서 그 공유하는 그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은 네네. 다른 사람들은 또 팔로우하거나 네, 따라가서 듣고 네네. 그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팔로워를 가진 뭐 콘텐츠라든지 리스트를 만든 이제 그 직원들은 다시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해서 네네. 예,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 있게끔 예, 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자, 우리가 기존에 디지털 러닝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기존의 러닝 플랫폼, 뭐 LMS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네. 코너스톤이 좀 지향하는 디지털 러닝 플랫폼은 네.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 기존의 러닝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네. LMS라고 해서 교육을 단순히 관리하는 용도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력 관리하고 네. 참석했니 안 했니, 학점은 뭘 받았니 이런 용도가 많았었는데 디지털 러닝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거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네. 그 이외에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뭐 콘텐츠를 뭐 제작도 할 수 있느냐 네네. 그런 부분들 좀 차이가 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어떤 그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그 사용자들이 그 구성원들이 뭔가 다양한 자기 개인에 맞춤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네, 또 그러기 위한 콘텐츠를 다양한 네, 콘텐츠 제공한다는데 그게 아까 아무리 뭐 그 기업 내에서 네. 뭐 소셜 러닝 뭐 한다고 해봤자 기업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콘텐츠는 양이 제한적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코너스톤 해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컨텐츠는 네. 사내에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글로벌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좀 다 소화시키기가 힘드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글로벌 유수의 어떤 컨텐츠 프로바이더들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한 30몇 개의 보시면 뭐 테드라든지 좀 많이 네네. 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CP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그 양질의 컨텐츠를 저희가 그냥 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주제별로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스킬 네. 아니면 뭐 디지털 역량 이런 부분들 각각의 한 5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여러 CP사들의 컨텐츠를 큐레이션을 해서 마이크로 러닝도 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사례처럼 이런 식으로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AI라든지 머신러닝 개념을 도입을 해서 개인화를 통해서 이제 그 각각의 학습자들에게 네네. 이 사람들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요번에 오늘 발표 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코너스에서 이렇게 지금 있는 그냥 화면 컷을 한 화면 그대로입니다. 오, 예.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유튜브나 많은 UI 같은 것들은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넷플릭스나 그래서 내가 기존에 봤던 것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뭐 직무와 관련된 것들 어. 그런 것들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료 교육 과금 플랫폼인데 네. 기업 교육에서 유료 교육은 또 뭐죠? 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볼보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딜러들한테? 네, 그래서 네네. 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같은 교육 과정이지만 내부 직원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제공을 네네, 하고 네. 아니면 뭐 딜러나 외부 고객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소정의 과금을 받는다든지 네네네. 해서 약간 좀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게 되면 네. 예를 들면
유통업계인데 네. 정말 우리 회사만의 고유 비밀을 교육을 공개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네. 뭔가 그 우리 유통업에 우리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이 뭔가 만들었어 컨텐츠를 네. 만드는데 회사 내에서도 좋아요 많이 받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네. 자기네 파트너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다른 회사들도 들을 수 있게 한다면 네. 그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 동기부여 돼가지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것 같거든요. 네. 요새 유튜브들이 그렇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들이 구독자 수 늘어나고 조회수 높으니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거 더 좋은 사람들이 참여하듯이 네. 뭔가 이런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업종 간에 뭔가 지식 공유가 되는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도 되게 좋겠다. 네.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좀 하고 왜냐하면 계세요. 이게 네. 기업에 네. 보통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런 노하우라든가 그런 인사이트나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좀 안 맞는 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업종에 네. 그 특화된 건데 그걸 뭐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뭐 몇십만 몇백만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 기업들 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업에서 종사하는 그 B2B에 관련된 어떤 좋은 어떤 컨텐츠, 지식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활발하게 네. 생성이 되고 네. 유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너스에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인내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아까 지금 이제 창업자분이 네. 엔젤 창업자분이 이제 99년대 만들어서 어떻게 네. 99년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놀라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소설 같은 창작 네. 뭐 퍼블리셔라는 단어를 써주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소프트웨어 기업은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모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VOC라든지 네. 트렌드를 읽고 이제 창작을 해서 저희만의 어떤 특정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니까 1년에 4번 네.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군요. 네. 서비스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페이스북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뭐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죠. 무료로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써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핵심 기능이 되게 많은데 핵심 기능이 아니라 모든 기능을 다 써주는 것인 것 같은데 이거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네, 이 중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뭐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 만들어서 이제 그 공유하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음원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놔서 이제 음원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네.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달에 뭐 클래식 엄선 100곡 네네네. 해서 그걸 공유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이제 그거를 팔로우하거나 들으면서 이제 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교육 시스템에서 마찬가지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나 사내 강사들이 플레이리스트에 좋은 강좌를 포함을 시키고 네, 요거는 뭐 내부 강좌일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다른 외부에 있는 공개되어 있는 강좌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쉐어를 하는 거예요. 아, 네. 하게 되면 뭐 내부 직원들은 팔로우를 하는 거죠. 그런 개념들도 예, 그러니까 코너스톤은 뭔가 지금 팟캐스트건 유튜브건 네. 소셜이건 네. 거기서 뭔가 공유라든지 이렇게 콘텐츠 만들고 어떤 하는 거에 좋은 점들을 좋은 네. 피처들을 네. 기업에다가 기업 사람들이 그 기업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네. 그걸 잘 접목시켜준 또 브리지 역할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말씀드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요구사항을 들어요. 그래서 네네. 듣고서 뭐 저도 듣고 이제 네. 뭐 영업분들도 듣고 뭐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많이 듣는 요구사항들은 저희가 제품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진화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